자, 오늘은 인도의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대적인 근무 방식과 수천 년 된 사회적 관습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0.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인도의 최고 IT 기업 중 한 곳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해고된 최정예 기술 전문가들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해고의 이유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인도의 그 똑똑한 최고 인재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통째로 걸고 이런 위험한 이중 생활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둘러싼 논란에 제대로 불을 지핀 건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 중 한 명이 던진 아주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위프로의 회장이 이 문라이팅, 그러니까 투잡을 두고 이건 명백한 사기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계약을 좀 어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직원과 회사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배신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녁에 잠깐 카페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부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문라이팅은요, 인도의 최고 기술 기업에 소속된 아주 고도로 숙련된 정규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것도 비밀리로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양쪽 입장을 보면 정말 팽팽합니다. 기업은 이건 계약 위반이고 보안 문제고 우리 회사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외치죠. 반면에 직원들은 아니 퇴근 후 4시간은 내고고 이 월급으로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나도 내 꿈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규칙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윤리와 시간에 대한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는 현장인 셈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걸 단순히 돈 때문에 저런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현상은 그냥 탐욕, 이 한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동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경제적인 압박이 정말 강력합니다. 신입사원 초봉은 10년 넘게 거의 그대로고요. 높은 세금까지 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도 플립카트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그 거대 기업도 사실은 물라이팅 프로젝트로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들을 위험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인 셈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물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게으른 직원들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들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일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압박과 살인적인 노동시간, 이것만으로는 이 기이한 현상이 전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정답은 돈이 아니라 인도 사회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신뢰의 문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회를 저신뢰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신뢰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우리 부족 같은 내부 집단, 우리 편에게는 절대적인 정직과 충성을 바치지만 회사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외부 조직에는 완전히 다른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지만 회사를 속이는 건 영리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저신뢰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그냥 가짜 서류를 파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 면접을 대신 봐줄 대리인까지 구해주는 그런 사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이게 바로 저신뢰 환경이 만들어낸 기이한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야를 완전히 넓혀보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한 사회의 경제적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그 궁극적인 사례를 보여줄 한 고대 종교 집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인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정말 아주 작은 소수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구의 1%도 안 되는 이 소수 집단이 어떻게 인도의 부를 장악하게 됐을까요?
자그마치 자이나 교도의 70% 이상이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에 속합니다. 이 믿기 힘든 통계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이나교의 핵심 교리인 아힘사, 즉 절대적인 비폭력은 땅을 갈아서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농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교적인 제약이 역설적이게도 이들 전체를 수세기 동안 상업과 금융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현대 IT 전문가들의 비밀스러운 투잡, 사회 전반에 깔린 낮은 신뢰도, 그리고 수천 년 전 한 종교의 선택까지 이 모든 실마리를 이제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라이팅 형상은요, 고대의 뿌리를 둔 사회적 규범과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센 파도가 만나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끈끈한 신뢰 구조가 글로벌 기업의 차가운 계약 문화와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인도라는 거대한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의 단면 그 자체입니다. 인도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지금, 과연 무엇이 먼저 변화에 적응하게 될까요? 현대 자본주의의 글로벌 스탠더드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을 이어온 그들만의 사회적 코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인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